잠깐.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식이 배고플까봐 먼저 먹지 않았고, 배우자가 힘들까봐 먼저 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봉양의 허리가 휘어지도록 버텼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늘 가운데 서서 모두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이리도 공허합니까? 왜 이리도 피곤합니까? 그리고 왜 아무도 없는 새벽에 당신은 혼자 눈을 뜨며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가족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미워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자신을 갉아먹어온 그 관계.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 60대가 되면 이상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소모된 느낌.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던 날의 기쁨. 결혼식장에서 눈물 훔치던 기억. 손자 손녀 품에 안기던 순간.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 속에 당신의 얼굴은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뒷바라지하면서,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면서. 퇴직 이후 상황은 더 낯설어집니다. 회사라는 역할도 사라지고,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각자의 삶이 생겼습니다. 배우자와 단둘이 남았는데 어색합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도 마주보고 앉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나쳐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입니다. 연락이 뜸한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봅니다. 바쁘지? 한마디에 전화가 짧게 끊깁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이 공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보내면 죄책감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나서면 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며느리한테 말 못하고 혼자 병원을 갑니다. 왜냐하면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수많은 60대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풍경 속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피곤한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68세 김정수 씨의 이야기.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정수 씨는 38에 작은 인쇄소를 차려 30년을 운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꽤 잘 됐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큰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망설임 없이 5천만 원을 내어줬습니다. 내가 잘 되면 됐지 라는 말과 함께 2년 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이번에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고 모아두었던 돈을 또 꺼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68세가 된 지금 김정수 씨의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쇄소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큰아들의 두 번째 사업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작은 아들은 멀리 지방에 살며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가슴에 남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했어야 했는데. 근데 거절하면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았어. 가족한테 싫어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게 죄인 줄 알았으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착각. 이 착각이 한 사람의 노년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72세 이순옥 씨의 이야기.
이순옥 씨는 평생 돌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봉양 20년, 남편 병간호 7년, 그 사이 두 딸 뒷바라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녀가 65세 되던 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딸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각자의 살림과 육아에 바빴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연락은 왔지만 이순옥 씨는 늘 괜찮아, 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딸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남겨진 첫 해, 이순옥 씨는 무섭도록 고요한 시간과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그런데 책이 재밌었습니다. 70세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72세가 된 지금은 작은 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사치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즐기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나한테 너무 잔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순옥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철학적 사건입니다.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자아를 지워온 한 인간이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이야기. 64세 박동훈 어미선 부부의 이야기. 결혼 38년 차인 이 부부는 3년 전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내 허미선 씨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스문의 시간같이 있는데 할 말도 없고 눈만 마주치면 뭔가 부딪혔어요. 남편 박동훈 씨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뭔가 불만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사의 권유로 이 부부가 시도한 것은 충격적으로 단순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 아내는 주 3회 혼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오래 접어두었던 사진 찍는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유지했지만 낮 시간은 각자의 것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산에서 본 풍경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박동훈 씨는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해보기 전엔 몰랐어요. 거리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음이 관계를 질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니체 철학으로 들여다보다. 이제 철학 이야기를 해봅시다.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렵고 과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니체가 마치 지금 우리 곁에 앉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좋은 아들이 되어라. 효도하는 딸이 되어라. 희생하는 어머니가 되어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가 되어라. 그리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온 60년, 70년. 그렇다면 그 역할들을 다 걷어냈을 때 거기 남아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니체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할만 남고 자아가 증발해버린 인간. 그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 도덕은 악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에서 옵니다.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니체는 이것이 미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희생하면서 속으로는 섭섭함을 쌓아온 분이 계십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받아주면서 혼자 삭혀온 분이 계십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도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여온 분이 계십니까? 그 섭섭함, 그 외로움, 그 공허함. 그것들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진짜 자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는 니체는 말합니다. 권력 의지 will surmatch. 이것은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오해가 많은 개념인데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창조하려는 의지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본능적인 힘. 지금 당신 안에 그 힘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앞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화가 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권력 의지가 질식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질식이 오래될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니체가 또 말했습니다. 자기 극복 셀프스토베르윈동. 이것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극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조용히 해보는 것. 평생 괜찮아라고 말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나는 이것이 불편해라고 말해보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극복의 끝에 서 있는 개념이 바로 초인벌맨시입니다. 초인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남이 만들어준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회가 노인은 일해야 한다. 할머니는 일해야 한다. 가장은 일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모든 틀을 벗어던지고 나는 나로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사람. 60대는 초인이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일을 체면도 별로 없고 지켜야 할 자리에 대한 집착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0대는 오히려 해방의 나이입니다. 모든 역할의 압박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풍성한 계절. 니체는 자기 긍정 셀프스피자헝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 내가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 긍정입니다. 그리고 니체 철학 중 가장 아름다운 개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명의 애물, 페이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지금까지의 삶,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세월. 섭섭했던 순간들, 지쳐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는 것. 과거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운명의입니다. 니체라면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평생 너무 잘 버텼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가족과의 거리 두기 반전 통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거리를 두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까? 배우자가 숨이 막히도록 붙어 있는 것이 친밀함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질식시키는 것입니까? 심리학에는 공생 심비오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존재가 분리되지 못하고 하나처럼 엉켜 있는 상태. 이것은 겉으로는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관계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상대방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상태.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니체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상호적인 노예 도덕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노예가 되어 각자의 삶을 잃어버린 관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온전한 개인으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지켜보는 것.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당신 자신도 온전한 개인으로 가족이라는 역할 이전의 한 인간으로 서는 것. 거리는 관계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는 관계가 숨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실질적인 실천 방법.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철학은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니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과 거리두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못했을 때 밀려오는 그 죄책감. 그것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내 잘못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기대인가? 자식이 돈이 없다고 연락 왔을 때 당신이 도와줘야 할 의무가 정말 있습니까? 혹시 그냥 안 도와주면 나쁜 부모가 된다는 두려움이 죄책감으로 포장된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타인의 기대에 길들여진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 둘을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때 자식은 무엇을 배웁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가 해결해 준다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안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도움은 때로 침묵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 곁에 있지만 이건 내 몫이야. 이 말을 건네는 것이 때로는 돈을 건네는 것보다 훨씬 깊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아버지, 이번에 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요청에 반사적으로 응, 그래 라고 대답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이번엔 좀 어렵겠다. 딱 이 말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상대방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뎌보십시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당신은 조금씩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오는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오는 내가 여기 있다는 선언입니다. 네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하루 1시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가족의 연락에 즉시 응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스스로를 위해 쓰는 시간. 산책도 좋습니다. 책도 좋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자신을 놓아버리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시간을 매일 지키십시오. 이것이 노년의 자기 회복이 시작되는 가장 작은 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이든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하고 싶은가? 가족이 없어도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답입니다. 지금까지 그 질문을 너무 오래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배워도 좋고, 악기를 시작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그냥 매일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끝까지 듣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창조하는 자만이 온전히 산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 불편함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래 덮어두었던 무언가가 잠깐 건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만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가족의 것도 아니고 역할의 것도 아니고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조부모라는 틀의 것도 아닙니다. 60대가 되어서도 70대가 되어서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욕망이 있고 꿈이 있고 지루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너 자신이 되어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이 나이가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잃을 것도 별로 없고 지켜야 할 체면의 무게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 주변의 관계도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지쳐있는 당신에게, 오래 참아온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아주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니체가 사랑한 말로 오늘을 마칩니다. Amor fati.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지나온 모든 순간을, 지금 이 피곤함마저도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가는 재료로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계절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 한편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